아름다운 우리 역사 달인되기.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개척한 왕 중 한 분인 광개토대왕을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여기는 고구려의 두 번째 도읍지인 국내성이 있었던 지반이라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광개토대왕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거대한 비석이 있습니다. 이 비석은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과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 세운 광개토대왕 등 비입니다. 이 비석의 주인공인 광개토대왕의 이름은 고담덕이고 살아있을 때는 영락대왕으로 불렸습니다. 그의 정식 명칭은 국광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입니다. 이 긴 명칭 속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국광상은 광개토대왕이 돌아가신 후 묻힌 장소를 의미합니다. 광개토경의 의미는 그의 업적을 한 단어로 나타낸 것입니다. 평안은 나라의 평화를 찾아 백성을 안전하게 하였다는 의미고, 호태왕은 왕 중의 왕,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업적을 나타내는 광개토경의 자세한 의미는 고구려의 영토와 경계를 크게 넓혔다는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광개토대왕이 태어나기 얼마 전까지 고구려는 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할아버지인 고구관왕 때 선비족이 세운 연나라의 침략을 받아 돌아가신 왕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고구관왕의 어머니를 납치하여 연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연나라로부터 큰 모욕을 당한 고구려는 남쪽에 있는 백제를 제압하고 다시 힘을 기르려 하였지만 정보광인 근초고왕이 이끄는 백제군에게 두 차례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고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관왕이 전투 중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큰 위기를 겪던 고구려는 소수리망이 즉위하면서 다시 힘을 기르기 시작하였고, 그것을 이어받아 광개토대왕이 고구려 임금이 되자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광개토대왕은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백제부터 정벌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강력한 철갑 기병을 동원하여 백제로부터 무려 58개의 성과 700개가 넘는 마을을 빼앗았습니다. 이어서 백제의 수도인 위례성을 포위하여 백제의 임금이었던 아신왕의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에 아신왕은 성 밖을 걸어나와 고구려의 항복을 맹세하고 영원한 신하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남쪽 지방을 정벌한 고구려는 북쪽 경계를 어지럽히던 거란과 숙신 등을 토벌하여 그동안 그들의 침략으로부터 포로가 되었던 고구려의 백성 약 1만여 명을 구출하였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남쪽의 작은 나라인 신라가 백제, 가야, 그리고 외의 침략으로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광개토대왕은 약 5만여 명의 군사를 파견하여 백제, 가야, 외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이 공격으로 인해 가야에서 가장 세력이 컸던 금강가야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도움으로 신라는 위기를 벗어나지만 이후 고구려의 간섭과 보호를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남쪽 지방에 신경을 쓰고 있었던 틈을 타 연나라의 뒤를 이은 후연의 왕 모영이가 고구려를 침략하였습니다. 하지만 광개토대왕이 이끄는 고구려군은 후연의 침략을 막아내고 오히려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인해 나라의 힘을 모두 써버린 후연은 곧 멸망하였고, 고구려의 인물인 고운이 북연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 강력한 고구려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거대한 국가로 성장한 대제국 고구려는 백제 신라뿐만이 아니라 외, 북연, 거란과 숙신까지 아우르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고구려인은 하늘의 자손이라는 천손 사상을 널리 퍼뜨리도록 합니다. 광개토대왕은 멸망의 위기에 처했던 위기의 고구려를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초강대국 고구려로 성장시킨 우리 민족의 영원한 정복군주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삼국 중 가장 약한 나라였던 신라를 삼국시대의 마지막 주인공으로 만든 두 남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